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은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업데이트를 좀 할까요? 네, 오늘 미국 시장 그래도 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우 같은 경우도 0.8%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장 마감으로 갈수록 좀 낙폭을 줄여가면서 보합으로도 마감을 해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0.45%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을 해서 오늘이 특히나 6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고, 또 미국 시장 뭐 하루도 남았지만 상반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도 또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2%대로 확정을 지으면서 잠정치를 크게 상회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를 발표를 했을 때 뭐 1.3%에서 1.4% 정도로 예상치가 나왔었는데 그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도는 그런 잠정치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경기 침체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미국의 경제 활동의 또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예상치가 3.8%로 집계가 됐었는데 이것 역시도 4.2%대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1분기 소비 지출 증가율이 뭐 2021년 우리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에 비해서 2분기 이후에 가장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런 뭐 탄탄한 경기 회복력 속에서 연준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발언을 계속한 가운데 아무래도 올해 금리 인상을 좀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뭐 7월에 인상 후에 뭐 9월에 동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과 7월, 9월 뭐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같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전주에 수정했던 수치보다 지금 2만 6천 명 정도 감소를 해서 23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죠.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만큼 고용이 높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뭐 GDP도 말씀하시고 실업자 청구 건수 뭐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 경기가 리세션이 아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빅테크들 중심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수의 움직임 속에서 언제나 마음을 좀 안정적으로 갖자, 좀 편안한 마음을 갖자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데 최근에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더 좋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뭐 지금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뭐 기술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성장주들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큰 흐름의 변동 없이 여러분들 투자 심리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테크들은 좀 밀렸는데 애플은 오히려 뭐 계속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한 번에 장중에 정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 뭐 3조 달러에 육박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계속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뭐 앞으로도 조금은 더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실적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와준 후에 그 후에 잠시 좀 조정 구간에 가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은 신고가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 어제 그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 초반에 뭐 시간에서 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좀 반영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본장에서는 미국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4%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자, 그 시장의 예상치를 윗돈, 웃돈 좋은 실적을 좀 나와줬죠.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실적이 좋게 나와도 사실 주가가 그만큼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모두 다 아는 상황들이 있었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 중국 수출 제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고 뭐 매출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해도 그 뭐 영업이익적 부분이나 그런 미중 갈등으로 인한 그 리스크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손실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선 반영이 돼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오늘장 우리 주가가 조금 약간은 걱정이 되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자동차 쪽으로 좀 넘어가서요. 테슬라가 계속 이게 지금 슈퍼차징 스테이션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뭐 독일 쪽에서 뉴스가 왔네요. 그렇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 그 수출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충전소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뭐 표준 단자로 사용한다는 그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와 주면서 뭐 같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충전소 사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 충전 단자를 공유를 하는 것에서 떠나서 기업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크게 경쟁력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충전 단자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나 만들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이 이렇게 탄탄하고 큰 기업들이 충전 단자를 만들면 거기에다가 같이 공유를 하고 또 그 부분이 기업의 실적도 매출 상승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테슬라의 주가로도 반영이 돼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M이나 포드나 이제 아답터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단자 이제 맞추면은 뭐 어디 가서든지 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애플 주가, 테슬라 주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서 밸류에이션 보면서 우리 우혜진 전문가님은 지금 사자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좀 차익 실현하자는 모습입니까? 저는 조금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했다 다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금 더 관망을 한 다음에 사실은 앞으로 더 갈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투자 성향으로 인해서 저는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성을 좋아하시는 우혜진 전문가인지 알겠습니다. 자, 은행주 한번 볼까요? 은행 건전성 테스트,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런 테스트를 할까라는 항목들도 굉장히 많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보통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통상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서 뭐 2번 테스트를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 그 3번을 정말 다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를 해서 진짜 탄탄하게 지금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의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 제재를 걸었었는데 다음 달에 뭐 배당 지급, 뭐 자사주 매입에도 좀 청신호가 켜진 걸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은행 시스템이 좀 지속적인 회복을 부양할 정도로 탄탄하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는 것을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JP모건과 뭐 골드만삭스 각각 3% 이상씩 상승을 한 모습 보여줬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또 오른 모습들 볼 수 있고 은행주 전체적으로 오늘 장 시작부터 미장 시작부터 좀 좋은 흐름이 나왔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제가 볼 때 뭐 미국에서 은행 23개 은행에 대해서만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어떨지를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은행들의 밑에 하위 은행들의 예금이 빠지면 대형은행들로 계속 옮기고 있기 때문에 은행 건전성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암호화폐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자, 비트코인 지금도 보시면은 뭐 4천만 원대 구간에서 지금 계속 며칠째 흥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4천만 원 수 돌파와 함께 좀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비트코인의 그 강세를 지지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뭐 계절성 급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7월에 좀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뭐 10년 정도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다른 달에 비해서 7월 달이 좀 평균적으로 11% 정도 그 흐름이 높았다라고 지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4천만 원 돌파 가능성 예고와 함께 또 계절성 급등, 뭐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받은 이제 원고 중에서 제가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지금 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FTX죠. 바이낸스 다음으로 이제 좀 커가지고 아주 큰 거래소였는데 이게 망했었잖아요. 부활합니까? 자, 이번에 아시다시피 12조 원 대금을 정말 남겨놨던 그 세계 3대 거래소였죠. 파산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슬슬 코인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보상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슈들도 나와 있고요. 뭐 지금 미국에서 SEC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비트코인 ETF 상장에 대한 이슈는 예전부터 계속 나와줬던 부분인데 상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FTX 가상화폐 거래소 부활과 함께 뭐 코인 시장에서 코인을 인정을 안 했었지만 그래서 변동성이 심했었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자체를 좀 ETF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자체를 자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과 함께 뭐 규제도 좀 강화를 하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또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